가면 보통 우리 10월달 직전으로 화력을 모아야 돼. 10월달 가면 보통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들어.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푼 게 아니라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을 풀라고 하지. 근데 그 전제가 바로 뭐야? 풀었던 문제집에 뭐가 표시 안 돼 있어야 돼. 답이 표시가 안 돼 있어야 다시 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습관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몇몇 기초가 약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 도저히란 말은 내가 쓰면 안 돼. 선생님 이런 말 쓰면 안 돼. 자, 아주 기초가 약했어. 아주 기초가 약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내가 느끼는 거야. 왜냐면 영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요즘에는. 영어가 일단 어려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뜯어먹는 이런 단어책을 사라고 했어. 이놈 안 왔어. 내가 두 번 다시 나 만나지 말라고 했어. 매일매일 와가지고 진도 나간 거 나한테 보여주라고 했어. 안 왔어. 그러면 내가 분명히 했어.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왜 내가 그 얘기 하는지 알겠지? 공부는 미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일단 뭐 해야 돼? 시작해야 돼. 근데 이놈 안 왔어 오늘. 머릿속 다 뽑아버려야지. 내일 오기만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작을 하면 일단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지 않고 생각만 많으면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가방 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괜히 부모님들한테 돈만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 그 다음. 자, 우리 몇 번까지 갔었지? 70번 할 차례야? 70번? 자, 어쨌든 이 관계대명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아마 이제 느끼겠지만, 슬슬 느끼겠지만, 긴 문장에 대한 어떤 해석의 자신감이 69번. 자, 슬슬 생겨나.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미안해. 좀 전에 석현이 형이 점심을 사줬는데 중국 음식을 사줘가지고 좀 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중국 음식 좀 속이 거부룩하잖아. 속이 거부룩해서 내가 콜라를 먹었더니 이렇게 트림이 나오네. 미안하다. 자, 봐봐. 다 석현이 형 때문이니까 나 탓하지 마. 자, 69번 들어가는데, 자, 잠깐만. 관계대명사. 관계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고,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여기 잘 봐. 관계대명사의 논리적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일단 요건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령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토플 문법 책들을 보면 뭐 그게 누가 썼든 전부 다 이 요령부터 문법 문제를 풀게끔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명사 다음에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선행사. 관계대명사는 대명사기 때문에, 자, 따라해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격 구별을 하지. 만약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대시야. 대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이때 대는 뭐야? 주격이지. 앞에 말을 대신 받으면서 은는 이가 붙여주면 되는 거야. 명사 다음에 된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대체로 동사 뒤에 있었던 누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어. 목적어가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을르에게로 잡아주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공부 들어가겠지만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흔히 어떻게 돼? 생략되기 때문에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보여.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실제 영어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에 자, 지금 내가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다라고 했고 목적격이 생략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 자, 하나 더 가. 관계대명사 뭐가 있다라고 했어? 소유격이 있다라고 했지. 사람 삼을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놈이 누구야? 일단 후주를 잡으라고 했지. 후주인데 소유격은 혼자 나와 그 뒤에 누구를 데리고 나와야 돼. 마이가 혼자 나와 마이 북이 있어야 돼. 북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뒤에 반드시 누가 나오는 거야? 명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다음에 동사가 곧장 나왔어. 그러면 얘가 소유격이면서도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지. 주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해? 자, 후주 다음에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명사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이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나간 거지? 소유격이지만 내부 구조에서는 뭐야? 목적어 하는 놈이 나가는 거지? 요거 일단 정리해줘. 요게 나중에 대학 이상 문법에서도 문법 문제 푸는 요령으로 굉장히 선생들이 강조하는 거야. 응? 자, 그리고 69번 잡으러 들어가자. 이렇게 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치?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리고 막 그래. 늙어가는 걸 느껴. 참. 자, 아까는 석현이 밥 먹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김병태 선생이라고 새로 국어 선생 왔잖아. 옛날에 이제 있었던 여기 노량진도 있었던 선생인데
나보고 누가 위니? 내가 당연히 위지. 아, 참, 지금 교무실에서 국영수 거의 대부분 다 내 밑이지. 무슨, 자기가 늙은 건 생각 않고 나는 안 늙는 줄 아나. 자기랑 같이 늙어가는 주제. 아, 참. 나를 무슨 어린애로 알아. 참. 내가 빵꾸 내는 거 빼놓고는 진짜. 자, 봐봐. 69번. 동사 찾아봐. 69번. 겉으로 보면 쉬운 해석은 아니야. 동사 누구야? 이즈. 그렇게 인생 치사하게 살아라. 이즈가 두 개밖에 없는 두 개나 있는데 앞에 거 뒤에 거. 무조건 뒤에 거지. 우리 관계사절 연습이니까. The chest가 상자야. 여기선 가슴이 아니야. 상자인데 휘치에다 세모쳐. 자, whose 대신에 of which 쓸 수 있다는 거 기억나지? whose도 소유격이지만 of which도 소유격이야. which가 받고 있는 건 read, 뚜껑을 받아야 돼. 상자의 뚜껑이야. which의 선행사가 chest지. 상자, 그 상자의 뚜껑이 빨간색인 그 상자가 medicine chest. 그럼 뭐야? 약상자라는 거지. 자, 물론 해석은 안 틀렸을 수 있어. 적어도 약상자라는 뜻은 알았을 거야. 빨간색 보이니까 우린 통밥으로 빨간 상자가 약상자야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그렇지만 우리가 독해를 하는 것 중에 또 문법 문제 풀려고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구조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야. 그 다음 자 70번 주장 주제문을 암시하고 있어. 들어가 보자고. You may be bound. 여러분들은 ability to hear. 들을 수 있는 능력은 with 갖고 태어났어. 그러나 뭐는 갖고 태어나지 못한 거야? ability to listen. 잠깐만. hear하고 listen의 차이점이 아는 사람. 자, 내가 오랜만에 남들이 안 쓰는 말들을 해볼게. 이런 걸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인터넷에서는 또 그 선생이 유식한 줄 알아요. 너희들이 모르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유식한 선생이 아니야. 자, 아주 예전에 설명하다가 더 이상 이런 거 가르쳐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얘 둘이 같아 달라. 달라요. 응? 자, 이 계열의 look at이 있어요. 얘는 C야. 어떻게 다를까? hear이나 C는 그냥 우연적으로 보는 거야. listen to 하면 귀 기울이는 거야. 내가 어떤 자동차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건 hear라는 거지만 내가 누군가의 예를 귀 기울여 듣는 건 listen to야. 내가 뭔가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look 얘기지만 그냥 내 눈에 시야에 뭐가 들어온 건 C야. 이걸 갖고 우리나라 책에서 괜히 뭐 유식한 척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의지 지각 동사라고 하고 얘는 무지 지각 동사라고 해. 이런 말 알 필요 있니 없니? 평생 살아가도 수능시험 문제 의지 지각동사와 무지 지각동사를 구별하세요. 그런 말 안 나와. 이런 건 뭐냐? 과외할 때 월급 올리고 싶을 때 그러는 거야. 자 봐봐. 넌 그런 것도 모르냐고 구박하고 취업해. 그러면 그 다음날 월급을 올려줘요. 아줌마가. 자 봐봐. 그럼 여기 잘 들어. 주제문 암시한다고 했어. 들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태어났지만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능력은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지? 대화는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싶은 거야. 남의 말을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야. 잡으러 들어가자. listening. 듣는 것은 is art. 이때 art는 기술이라고 해. art는 기술이라고 해. 대답해 끊어줘. 듣는 것은 기술인데 대답해 끊어주면 대신 주격이지. 그것은 해버리지. have to be developed. 개발되어져야만 한 기술이라는 거지. 후천적으로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능력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왼쪽에 TS 암시라고 적어. 요런 것들을 437 소책자에다 표시하란 말이야. 표시해놓고 이걸 딱 읽고 한눈에 이 글의 소재 주제를 보는 연습을 해보면 지금 당장 복습하는 건 효과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집에 가서 보면 누가 몰라? 상당수는 기억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야. 나중에라도 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문장을 봐봐. The original one. 아무도 없어. That I know 다음에 자 잠깐만. No one에다 동그라미 치고 얘가 선행사야. 근데 That I know도 나오고 Who doesn't like music도 나왔지. 그치? That I know는 That I know 주어동사. That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that은 목적격이고 Who doesn't like music은 주격관계대명사지. 자 봐봐. 하나의 선행사에 자 봐봐. 명사 다음에 갑자기 관계사절 하나가 걸려있고 또 다른 관계사절이 걸려있지. 이거를 옆에다 적어.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4.0 이전에는 이 예문이 없었어. 자, 7차 교과서가 영어 2로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영어 2 교과서에 이른바 관계대명사 이중 한정이라고 했어. 잠깐만. 이중이라고 얘기했지. 관계대명사 한 번 꾸며주는 거야? 두 번 꾸며주는 거야? 두 번. 자, 봐봐. 어떤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큰 집합이 있어.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한번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가운데 있겠지. 자, people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이야. 이 중에서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부문집합이야, 부문집합이지. 자, 뭐라고 했어? That I know.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no one. 뭐라고 했어? 없다라고 얘기했지. 돼? 옆에다 적어. 이거는 자 71번 내가 특별한 경우에는 이 짓을 안 하는데 알지? 내가 437을 만들 때 어느 부분에도 챕터 설명이 없지. 응? 그 이유 예전에 했지. 여기에 현재 완료라는 어떤 챕터 설명이 있으면 애들은 이게 현재 완료라는 걸 다 눈에 보여.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지에 이거는 현재 완료와 가정법 및 조건의 부사절을 이용한 구문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건 1년 번호만 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자, 잡으러 들어가. 다시 한번 천천히 너희들이 해봐. Did I know가 첫 번째 원을 건다고 얘기했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지. 그럼 두 번 꺾은 거지. 자, 전에 우리 어떤 얘기했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덧붙이는 거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한정을 하는데 한정된 부분에서 또 한 번 제안을 했지. 자,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면 71번 보여? 71번 봐봐. You are the only person. 너는 유일한 사람이야. 자, 첫 번째 누가 나왔어? I've ever met 나왔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이지. 그러면서 뭐를? Who can do?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지. 정확하게 의미를 얘기해봐. 내가 만난 사람은 여럿 있어. 하지만 내가 만난 첫 번째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정은 뭐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 한정해 주지. 그 다음 문장 봐봐. Can you mention anyone? 이건 한번 너희들이 해봐. mention은 언급하다야. 언급하고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지. That you know. 첫 번째 괄호 열고 더. That you know. 자, 괄호 열고 괄호 닫아.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as 원급 비교 구조 우리 어떻게 얘기했어? 앞에 있는 as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고개를 끄덕거려. 뒤에 있는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뒤에 있는 as가 비교의 대상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고 했지. 탤런티드는 재능이 있느냐. 자, 봐봐. 자, 누구를 언급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추천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일단 어떤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거야? 네가 아는 사람 중에 걔만큼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언급해달라, 가르쳐달라는 얘기지. 자, 봐봐. 구조가 다르지. 원래 자, 나 너희들에게 거짓말했지.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가 이어질 때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필요해. 근데 여기는 관계사 1이 나왔고 관계사 2가 나왔는데 이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 그냥 and가 있는 건 쉬운 거야. and가 있는 건 그냥 이어지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묶어주고 또 한 번 또 묶어버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났고 그 사람하고 헤어졌던 그렇게 되면 이건 그 사람 동일인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뭐로 한정을 해? 내가 알고 네가 알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뭐뭐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영어 2 교과서에서만 수록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이중 한정이라고 해. 자, 잡아줘. 그렇게만 적어주고 그 다음 예전에는 617에만 이런 게 있었어요. 617에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험 범위가 솔직히 넓어진 거야. 영어는 넓어졌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들어가봐. 72번 들어가서 관계대명사 연습 계속하는데 자, 잠깐 여기 봐. 결국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동사가 있어. 앞에 있는 게 누구야? 주어고 뒤에 일단 목적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내가 왜 이렇게 띄었었을까? 자, 만약에 동사 앞에 관계사절이 있다면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은 여기까지가 세력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긴 주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지. 동사 찾고 투부정사 대절 앞에 끊어주면 대체로 뭐가 보인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숨어있는 관계대명사절이 보이는 거지. 하지만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은 두 번째 동사 앞에서까지가 세력 범위겠지. 여기 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사도 절이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놈은 뒤따라오겠지 그냥. 그게 위협적이진 않아. 왜? 뒤에 그냥 따라와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되니까. 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선행사로 삼으면서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상황과 설명을 제공해 주는 거지. 자, 들어가 봐. 그러면 난 언제나 생각을 했어. 대절이야. 대답해 끊어줘. 대절 이하에 거리 나왔는데 대절 이하의 동사가 누구야? have야. have지. 왜? 후부터 어디까지? Do not use makeup,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지. 그치? 나는 언제나 생각을 해. 메이크업이 뭐야? 화장을 하지 않는 소녀가 have a better complexion. complexion이 뭐야? 외모지. 외모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우주에다 살포시 동그라미 치고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도우주는 무슨 뜻? 사람들 기억나지? 두가 뭐야? 대동사지. 뭘 대신 받아? 화장하는 이지. 오케이? SK. 자, 봐봐. 자,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는 여학생이 자, 뭐를? 화장을 하는 여학생보다 컴플렉션이라는 단어는 백설필 별표쳐. 자, 내가 나중에 약정과 급소에서 이 문제 뽑아놓나? 어디다 집어넣는데 자, 우리는 이런 단어에 친숙해. 컴플렉스가 뭐야? 복잡한이란 뜻도 있고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를 얘기를 할 때 컴플렉스라도 해. 열등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근데 컴플렉션은 그거랑 관련이 있어 없어? 그냥 외모지. 그러면 이거랑 컴플렉션 선택하는 문제 내가지고 헷갈리게끔 만드는 문제 성립되는 거지. 컴플렉션 밑에다 CF점 찍고 컴플렉스 적어놔. 복잡한과 열등감 두 단어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든 자기가 뭐 EBS 교재를 공부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영어 2 교과서를 공부하더라도 자, 뭐를 해야 돼? 수능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73번. 자, 73번을 보면 dear이지 dear하고 우먼이야. 우먼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 우먼이 주어지. 자, 여기 봐. 영어에서 자, 하나의 명사가 있다? 명사가 있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명사를 길게 만들고 싶어. 그럼 앞에다 누구 붙이면 돼? 형용사 붙이면 돼. 단어로서 형용사 붙이면 되고 이른바 형구라는 놈이 있어. 형구가 누구야? 투부정사. 자, 분사. 동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지. 그 다음에 전치사 구. 이런 걸 뒤에 붙이면 길어지지. 이것만 갖고 한 줄을 만들 수 있어. 이 뒤에 와야 되는 놈이 누구야? 형절인데 우리 어떤 얘기했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지. 그러면 출신 성분으로는 후나 휘치 대시 있기 때문에 관계사절이라고 하지만 그놈이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런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자, 내가 지금 두 가지 설명을 하지.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란 말을 할 때는 얘네들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야. 그렇지만 얘네들 뭐야? 출신 성분이지. 출신 성분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 명사가 앞에 있는데 우리는 중학교 수준의 연습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에 바로 앞에가 선행사가 있다고 착각을 하지. 아닐 수 있지. 그러면 아주 쉬운 후나 휘치 문제도 문법 문제로 낼 수 있지. 자, 요거 오른쪽에 표시돼 있지 않냐? 안 돼 있냐? 그 앞 페이지 있나? 아니야. 그 앞 페이지에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앞 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앞 페이지 표시가 좀 틀린 설명이야. 얘는 이 필기는 지금 전부 다 따라 붙었지. 명구라고 붙어있니? 너희들 형구라고 붙어있니? 아, 됐다. 너희들 건 제대로 됐다. 보이지? 보이지? 요 구조라는 거야. 요 구조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 앞에 있는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후 휘치 대시 이별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자, 그 맥락에서 지금 좀 전에 봤던 73번 봐. 우먼의 동그라미치라고 했어. 우먼 앞에 누가 있니? 우먼 앞에 누가 있어? 영. 얘 형용사라고 할 수 있지. 젊은 여자야. 리빙 얼론 인 아메리카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이게 리빙 동사야 분사야. 분사하고 인 아메리카까지 따라 붙었지. 어디에?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자였는데 후지에다 세워치고 이때 후지의 선행사가 아메리카야 우먼이야. 우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이지? 길어진 거지. 자, 그래서 마무리 짓자. 젊은 여자가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버리지 그냥. 그녀의 소유격이니까 그녀의 아파트는 caught fire, catch fire 이게 뭐야? 옛날에 내가 강남에서 중3에서 고1 올라온 애들을 수업했을 때 얘기야. 3월 첫 모의고사 성적을 시험을 봐. 그때는 봤는데 어떤 놈이 catch fire를 틀렸어. 왜 틀렸는지 아는 사람? catch fire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불을 잡아서 화상을 입었다. catch fire! 미치겠더라. 내가 뭐라고 했어? 자, 봐.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동사는 대부분의 주어가 사람이야. come, 우리 뭐라고 했어? 오다라고 했지. 주어가 뭐일 때 오는 거야? 사람일 때 오는 거야. 사물일 때는 생겨나다지. 사람이 뭔가를 잡을 때는 잡았다지. 불이 뭘 잡어? 불이 사람 잡어? 얼마 전에 진짜 안 됐더라고. 어린애들 불타 죽은 거 알지? 그거 그 라디오 방 녹음이 돼 있어.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나 오다가 라디오로 들었다니까. 뜨거워요. 저기서 불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긴 나라인 줄 알아요? 소방차가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몰랐대요. 신고받은 애와 출동한 애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더구나
아버지 엄마가 학원 강사를. 그러니까 직업적인 동료의식으로 얼마나 내 마음이 쓰렸겠어. 어? 야,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전화 받은 놈이 솔직히 그 정도 못 때려주냐? 없어도 두 놈이 있든 한 놈이 있든. 어? 아니, 그건 전화로 때리는 거잖아. 무전으로 때리자. 아니, 그 걔는 무전기도 없대? 내가 사줘야 돼? 꼭 돈 주고? 놈이 뭐가 사달라고 해. 아니, 그건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신고 떨어지면 911 떨어지면 어떤 아줌마인지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동시에 떨어지잖아. 우리 그런 거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고 있잖아. 나 작년 세금 얼마 냈는데 조금밖에 안 냈어. 자, 하여튼간 아니, 그건 진짜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찡한 거야. 신고한 전화에 애가 하는 걸 들으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걸 못 구하는 거는 그건 어른 탓이야. 참 안 됐더라고. 더 직업이 또 학원 강사냐 또 참. 아이고, 우리 직업 불쌍해. 참 노무현한테 다 나빴지. 자, 봐봐. 표도 내가 찍어준 걸 몰라요. 내가 예전에 그 선거 때 대선 때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내가 애들한테 얼마나 공포와 겁을 줬는데. 그때 딴 나라 쪽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지? 회창이가 대통령 뛰는 내가 조국을 떠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쫄았어. 다 내 수업을 계속 들으려고 애들이 전부 다 노무현 찍어줬지. 지를 위해서 찍어줬는 줄 알아. 자, 봐봐. 됐어. 자, catch fire. 왜 내가 문제 삼는지 알겠지? 불을 잡다가 아니라 불이 붙은 거지. 앞에 있는 주어가 뭐니까? 사람과 사물일 때는 해석의 묘한 뭐야? 유연성이라고 할까? 응용의 미를 좀 살려주는 거 실수하지 마. 자, 마무리 짓자. 별로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미국에서 혼자 살던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아파트가 불이 났어. 원인 분석이지. 왜? on에 동그라미 치고 이때 아이언이 뭐냐? 강철이냐? 아이언이 뭐야? 다람이냐? 다림이냐? 다렘이냐? 다리미를 뭐 한 거야? on, 전원이 켜 있었던 거지? 아이언이란 단어는 강철이란 뜻도 나오지만 다림이란 뜻도 나와? 그럼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 그럼 on Englishman, 잠깐만 74번 동사 찾아봐. 백인지 돼 안 돼? 후 때문에 부담스럽지?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자, 아니지.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시작됐지. 어디부터? 후. 그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끝나야 되지. 그리고 봐봐. 처 뒤에 보면 리젠블 다음에 휘치가 따라 나오지. 그건 그냥 내버려도 되지. 안 묶어도 되지. 자, 봐봐. Englishman. 어떤 사람들.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영국인들은 cannot fail to 물개무늬 밑줄 쳐. 자, 여기 봐. 자, 이게 뭐겠니?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응? 자, 좀만 더 올라가자. 좀만. 응? 요즘에는 연결사도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응?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할 필요 없다. 이건 할 필요 없어. 자, 여기까지 봐. 부정이지. 퀘스천 의심하는 거 부정이야. 페일러 실패야. 코스트는 희생이에요. 여기서는 비용이라는 어리석은 말하지 마. 자, 그러면 no doubt, 의심 없이 뭐야? 틀림없이 분명히 이중 부정의 강한 긍정 효과를 발휘하지. 봐봐. out of question, 의심 없이, 역시 틀림없이지. 자, 봐봐. without failure, 실패 없이면 뭐야? 반드시지. at any cost,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하란 얘기지. 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ail은 뭐야? 아이고야. fail to가 있어. 실패하다인데 여기 뭐 있어? 실패에서는 not과 부정이 만났지. 자, 마무리 짓자. no doubt. 의심 없이 틀림없이. out of question. 의심 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것도 뭐야? 반드시야. 이쪽이 반드시 확신이지. 잡아줘. 일단 잡아줘. 시간이 슬슬 좀. 그러다 금요일날 다시 추워진다며. 이번 주 금요일날 모의고사 보는 사람. 내가 보라고 협박을 했는데 나중에 웅글리시에 가서 봐. 내가 모의고사는 7월달, 8월달 이전까지만 많이 보고 그 이후로는 자주 보지 말라고 했어요. 모의고사를 상반기에 많이 보는 사람은 점수 향상 속도가 빠른데 후반부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준비되는 적 없어요. 진도 다 끝나고 공부하는 적 없어. 다 거꾸로 가는 거야. 거기 홈페이지 어딘가에 누가 썼더라고. 내 말대로 모의고사는 상반기에 보는 것은 보약이야.
9월달 넘어서 보는 모의고사는 독약이야. 착각과 혼돈을 심어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생들은 진도 끝나고, 진도 언제 끝날 건데? 11월 17일 날 끝나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끝난다는 거야. 하란 대로 해요. 자,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안 보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더구나, 자, 재밌는 것도 하나 얘기해 줄까? 난 보통 2월달,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와서 상담하자라고 해요. 성적표를 갖고 와서 부끄러워도. 그런데 애들은 대부분 성적표를 언제 갖고 와? 9월달 갖고 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틀렸네. 하는데,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야 되잖아. 잘하면, 아주 잘하면, 희망이 있을 거야.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야. 9월달, 10월달 나한테 성적표 보여주는 데 진짜 많아. 알지? 근데 그때 보여줘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시험지 훔쳐오라고? 미리 시험지 가르쳐 주라고? 내가 보고 문자 보내라고? 휴대폰 걸리더라도 갖고 들어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부는 발상법이야. 지금 그래도 성적표 갖고 오면 한번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것부터 먼저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너희들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5월달 이후에 찾아가지고 탄력 받을 수 있지. 야, 8월달만 해도 솔직히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야. 그렇잖아. 영어 수학이 예전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영어 하나만 해도 웬만큼 점수가 오르려면 최소 4개월 이상이야. 요즘은. 뭐 하나 진도 끝내려고 해도. 만약에 이제, 뭐, 영어에 만약에 정석 같은 종합교재를 내가 한 건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어, 문법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었다. 뭐, 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었다. 구문독해 바이블 말고. 그 망할 말고. 바이블을 함부로 써가지고 내가 못 쓰게 만들어버렸잖아. 하여튼간.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4개월 걸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월달, 3월달 나한테 성적 보여주는 거 창피하다 하지 마. 내가 이번에 그 입시 설명할 때 그랬잖아. 3월달, 4월달 성적표 갖고 애들 쪼지 말라고 엄마들한테 그랬잖아. 애들한테 여유를 줘야지. 3월달 성적으로 어떻게? 그럼 왜 때려치라고 하지? 용돈 주지 말지? 머리 깎고 절로 보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보여줘야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 보고 안 보건 너희들의 선택이야. 근데 너희들 안 보는 이유를 알아. 성적표를 받는 게 두려운 거잖아. 아직 뭐 사탕 같은 끝내본 적도 없고. 아니야. 자, 시험을 보는 목적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푸는 것도 시험이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야. 왜? 내가 월말고사란 말을 안 쓰는데.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배운 걸 갖고 시험 보는 거야. 모의고사는, 자, 내가 국사를 하나도 안 했어. 내가 지리를 안 들었어. 그래도 봐야 돼. 왜? 그럼 뭐야? 나오는 놈이 어떤 놈이 나오는지는 대충 알잖아. 이건 시험 범위 좁니? 넓니? 월말,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를 제한했지. 수능은 책 한 권이지. 흔한 뭐 사탕 가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놈이 뭔지를 알아야 수업을 들으면서도 귀를 쫑긋하고 들지. 사기 안 당하지. 죽어도 안 나오는 걸 나온다고 우기는 인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뭐야? 자, 자기가 공부한 범위에서 시험 보고 나머지 부분은 뭐야? 앞으로 나올 가능성 있는 거. 이건 진짜 중요했다. 너희들이 그래도 문법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빈칸 넣기 문제를 틀려야 내가 빈칸 넣기에서 이런 걸 많이 틀린다라고 할 때 귀에 팍팍 꽂히지. 응? 빈칸 넣기 틀려보지도 않았고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빈칸 넣기 이런 거 많이 틀려. 빈칸 넣기 근데 뭐냐? 저 새끼 뭐라고 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4, 5, 6월 달까지 모의고사는 보약이야. 7, 8월 달까지는 용서가 돼. 9, 10월 달부터의 모의고사는 독약이야. 꼭 명심해. 집에다 적어놔. 자, 봐봐. 또 흥분했어. 내가 또 흥분하면 안 돼. 자, 74번 쉬운 거 빨리 잡자. 봐봐. 켄나 페일트가 뭐라겠어? 반드시. 그러면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영국인들은 반드시 be struck by. 이거 중요해. 충격받고 깜짝 놀라라. 중학교 때는 be surprised M만 가르쳐주지만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선 be struck by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에 충격을 받아? resemblance. 자, resemblance가 뭐야? 여기 봐. resemblance 단어 잡으러 가자. 이거 알아? same 알지? 이거랑 똑같은 게 누가 있어? similar가 있지. A가 뭐로 바뀌었어? E로 바뀌었지. 똑같은 거고 이건 뭐야? 유사한이야. 유사한이야?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 assembly 나오고 여기 셈이 들어갔지만 모음이 좀 바뀐 거야. 여기에 또 누가 나와? resembl이 나와요. same 똑같은 거 비슷한이라고 해서 assembly는 뭐야? 같은 것끼리 모아놓는 거 조립하다야. 이건 엄마가 아빠를 닮은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지. 아들이 아빠를 닮은 거야. 엄마가 아빠를 닮으면 군친상간인데. 자, 봐봐. same 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assemble
조립하다고 resemble은 닮다야. 자, 잡아줘. same 계열들이야. same 계열들. 자,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영국인들은 반드시 깜짝 놀랐는데 뭐가 비슷하기 때문에. which, 자 봐봐. that language에서 which는 주격이지. 아니 목적격이다. 봐봐. that language, 그 언어가 뭐야? 그 언어가 present, 제시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his native tongue. 자, 영국인들에게서 native tongue은 native tongue, mother tongue. 엄마의 혀야? 타고난 혀야? native tongue은 모국어야. 자, 모국어가 영어지. that language에서 대시 가리키는 건 뭐야? 독일어지. 마무리 짓자.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영국인들은 깜짝 놀라는데 뭐를? 그 독일어가 자신들의 모국어와 독일어가 모국어에 제시하는 그 유사성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거지. 한때는 영국을 게르만 민족이 정복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가 또 영어로 섞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 독일어 속에서 영어적인 특징을 발견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75번 문장도 내가 처음 훈련용으로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 여기는 관계대명사의 구조를 잘 봐. In some case, 몇몇 경우에 new kind of germ, 새로운 종류의 세균들이 출현을 하는데 처음에 대시 나왔어. 그리고 잘 봐. 그 다음에도 대시 나왔지. That are able, that used. 그럼 전부 다 주격 관계대명사지. 자, 잠깐만. 이거 관계대명사 이중한정이야? 이중한정이 아니야. 관계대명사 이중이야? 이중한정이 아니야. 자, 나봐. 아까 관계대명사 이중한정은 첫 번째 관계대명사 얘를 일단 수식해야 된다고 했지. 물론 여기도 지금 관계대명사 that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하지만 이놈은 이 두 번째 that은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얘를 꾸며주는 거야. 지금 화살표가 다르지? 아까는 얘가 어디까지가 나왔어? 저 앞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처럼 재미있는 사람 그렇게 나갔었지. 이거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속에 있는 어떤 놈을 꾸며주는 거지. 그걸 찾아. 자, 대명사니까 찾아야 돼. 같이 봐. 몇몇 경우에 새로운 세균들이 출현을 했는데 대답에 끊어주고 대세 선행사는 세균이겠지. 그 새로운 종류의 세균은 resist, 저항을 하는 거야. 약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 약의 저항력 알지? 항생제 남용하는 거 비판이 바로 이거지. 그 약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대답에 끊어줘. 그 약은 예전에 그 세균들을 뭐 할 수 있었던 약이야. 죽일 수 있었던, 유스트니까 시간성이 되죠. 지금은 죽여 못 죽여. 죽이지 못하는 거 항생제 오남용이지. 옆에다 적어.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올해 항생제 오남용 비판 나올까 안 나올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지. 응? 영어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 76, 77 한번 도전해봐. 76, 77 별표 치고 자, 내가 부탁해. 그냥 리딩하지 말고 리딩 컴프리hension을 해줘. 독해를 해서 도대체 뭐에 관한 글인지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 자, 76번. 76번 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 독해를 해. 나 같으면 원에다가 주목을 해. 자, 봐. 어쨌든 수능 영어는 잘 봐. 아까 내가 잠깐 영어랑의 차이점을 얘기해 줬는데 수능 영어는 여러 문단짜리가 많냐? 일단 문단 하나냐? 문단이 하나로 나오니까 뭐 기승전결 논리를 나도 예전에 한번 가르쳐 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시험 문제가 나와야지. 나도 언어 영역처럼 기승전결 그런 얘기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어는 기승전결 될 길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봐봐. 수능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원 패러그래프, 원 토픽의 원칙이야. 한 문단에는 주자가 뭐밖에 안 와. 하나밖에 못 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자, 최상급. 가장 으뜸인 거 하나 골라내는 거지. 가장 으뜸인 거 하나 골라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the only. 유일하게 뭐뭐라는 거 요것도 하나 있어. 어떤 하나만 강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는. 그치? 또 요런 기법도 써. the very. 가장 멋마한 놈은 요런 놈들이 붙으면 얘네들이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장, 주제문. 토픽 센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 포인트 일단 잡아주면서 들어가. 그럼 이거서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야?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니까 두 번째 동사가 전체 문장 동사가 됐어. 잘못된 재미의 한 가지 종류는. 그러면 나는 재미있어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란 얘기지. 그게 뭐라는 거야? that which. 잠깐만, 기억나? that which. 것이라고 얘기했지? 그것은 다름 아닌 give pain, give pain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오아에다 동그라미 쳐. 그래서 너희들은 관계대명사 길어지는 걸 세 개를 다 본 거야. 나봐.
처음에 우리가 봤던 관계대명사 이중한정은 어떤 선행사가 있고 요 놈이 얘를 일단 꺾지. 뭐뭇 중에 뭐뭇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뭐한 사람이 된다는 이런 관계대명사 봤어? 두 번째 어떤 관계대명사 봤어? 자, 관계대명사가 첫 번째 한 놈이 얘를 걸었는데 얘도 관계대명사 절이다 보니까 이 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놈이 이 목적어를 또 꾸며줬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관계대명사는 뭐야? 하나의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 뒤에 누가 나와?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여기에 and나 or와 같은 것들이 따라 붙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나오지. 둘 다 누구를 꾸며주는 건 마찬가지야? 요 구조지. 하나의 대세 휘치 두 개가 따라 붙은 거지. or를 매결해서. 이해되지? 세 개가 구별되지. 이 중에서 고난도는 관계대명사 이중한정밖에 없어. 나머지는 연습하다 보면 다 돼. 얘는 따로 챙겨놔야 돼. 이중한정만. 자, 잡아. 그러면 자, 잘못된 재미의 한 가지 종류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거나 또는 make sport of 하면 놀리다야. 놀리고 조롱하는 거야. misfortune의 불행이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놀리는 행위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재미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77번. 좀 더 어려워. 자, 77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동사부터 찾아봐. 자,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인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미징과 자, 나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놈이 누구 있니?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인데 그 중에 이런 접속사 대절의 대은 생략될 수도 있지. 지금 봐봐. 어디? 이미지 다음에 he 사이에 이미지와 he 사이에 대시 생략된 거야. 자, 그건 표시하지 마. 대시브가 전체 문장의 동사 속이다요. 이후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할 때 성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엔 안 쓰지고 기억나지? 요즘엔 원후를 많이 쓴다라고 했어. 자,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이지. 뭐를? without the word.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없어도 자기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디시브 속이는 건데 누구를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속이는 거지. 자, 이때 without the world는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 세상 다른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돼. 내 친구들이 없어도 저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들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속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 또? 팬시도 역시 상상하다야. The world cannot do without 무슨 뜻?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인데 자기 없으면 세상은 버틸 수 있는 거야? 버틸 수 없는 거야?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still more mistaken.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여기 봐. 어떻게 사람이 분리되는 거야? 남들이 없어도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집이 있거나 독고다이 같은 사람이지. 응? 그치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망해.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건 과대망상이지.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다른 사람 없이도 세상 일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고집 있는 사람들 많어. 하지만 내가 없으면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이건 정신병이지. 자, 그 다음에 스틸에다 동그라미 쳐. 내가 스틸을 좀 전에 뭐라고 했니? 여전이라고 했니? 훨씬이라고 얘기했니? 자, 스틸에다 동그라미 치고 노래 부를 준비하자. 자, much, even, still, far, far, 어라시 있어. 자, 요게 있어. 자, 봐봐. 요런 말들이 비교급에 앞에 올 때는, 자, 봐봐. 우리가 보통 강조하면 베리를 제일 먼저 배워. 적지마. 너희들을 도사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처음에 하라는 대로 공부 습관대로 해. 이게 수능에서 살아남는 기법이야. 자, 좀 닫자. 잠깐만 소리가 들리니까. 자, 일반적으로 원래는 뒤에 말을 강조할 때 일반적으로 흔한 건 베리지. 베리인데, 자, 뭐가 있어? 자, 따라해봐. much, even, still, far, 어라시아.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외워? 세 번만 읽어. 자, much, even, still, far, 어라. 자, 뭐 있어? much, even, still, far, 어라.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앞에 있는 애들이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줬어. 자, 뭐라겠어? much, even, still, far, 어라. 좀 더 기쁘게. 세서미 스트리트처럼. much, even, still, far, 어라. 저거 해봐.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왔을 때, 12월 달이지, 우리 개강했을 때,
우선순위 영단어 책 같은 걸 활용해서 외우는 기법이 있다고 했어. 그건 뭐냐면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테이프 녹음해서 들을 수 있기 좋기 때문에 들어보라고 했지. 그때도 들으면서 외우는 거야. 왜 적으면서 외우냐는 거야. 어떤 단어 나온다고 미리 약속했어? 아니란 말이야. 수능은 내가 전에 그런 얘기하지만 너희들 그 얘기하면 꼭 처음엔 이해를 못해. 수능 영어 공부는 하루에 100단어, 200단어를 동시에 보는 거야. 내가 저기 KT 측에서 나눠주는 좀 전에 밖에 내 수업 듣는데 수업 끝난 애가 있더라고. 가서 받아오라고 했어요. 수거책. 괜찮더라고. 잘 만들었다고. 시중에 좋은 책 다 베꼈더라고. 왜? 거기도 그냥 단어를 일렬로 그냥 쭉 적혀 있는 거야. 하루에 그럼 몇 개씩 보는 거야. 내 학습 방법이 널리 퍼지고 있는 거지. 하루에 100개, 200개씩 보는 거야. 본 놈면 잘 봐봐. 하루에 100개, 200개 단어를 봤어.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집 풀거나 자기가 문제집 풀 때 이 100개, 200개는 볼 가능성이 높겠지. 다시 반복되겠지. 하지만 내가 10개, 20개 외웠어. 이 단어가 내가 오늘 푸는 다른 문제집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있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능은 일단 그물을 펼치는 거야. 펼쳐놓고 나서 그 펼치는 부분에 여기에 걸리네? 여기 좀 촘촘히 해야지. 여기 걸리네? 여기 촘촘히 해야지. 일단 뭐야? 그물망으로 던지는 거야. 응? 자, 할 수 있어. 봐봐. much, even, still, far, far, 어라. 뭐 할 때? 비교급을 강조할 때. 또 이것만 외워가지고 이거 근데 뭐 하는데 써요? 그렇게 문자 보내지 마. 증오해. 자, 봐봐. 77번 마무리 짓자. 자, 77번 진짜 해석 어려운 거예요. 예전 기준으로 하면 이 77번 같은 게 실제로 성문 종합영어 수준이야. 이해력이 동원돼야 되니까. 봐봐. 자, 어떤 상상을 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이 세상이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자기를 엄청나게 속이는 지나치게 고집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do without 무슨 뜻이라고 해서 중요수고야? 자기 없이는 세상은 견딜 수 없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훨씬 더 미친놈이라는 미안 미스키 그건 미친이라고 했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과대망상증이라는 거지. 자, 그럼 결국 76, 77 둘 다 강조하는 게 뭐냐? 인간 사회는 더불어 삶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똑같은 거지. 전략이 다른 거지. 너가. 자, 이것을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글을 쓸 때 우리가 어떤 단락의 전개 방식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설득 전략이 달라져. 그 다음 넘어갈 준비하자. 그 다음 넘어갈 준비하는데, 자, 오른쪽부터 먼저 봐. 오른쪽에 보면 두 문장이 보여. 보이니? 자, 두 문장의 차이점은 딱 하나. 뭐야? 티끌 하나의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쉼표. 잠깐만. 쉼표 뭐 하라고 있는 거야? 쉬라고. 자,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렇지? 아들 둘이었지? 딸 둘이 아니라. 자, two sons가 있고, 그 다음에 who, 아이고. 이게 있고, 하나는 who 이거지. 너희들 책에 적혀져 있으니까 내가 빨리 대충 적을게. 봐, 난 아래 거부터 먼저 하자. 아래 게 좀 더 쉬우니까. 쉼표 뭐 하라고 있는 거야? 쉬라고. 그럼 자, 문장이 어떻게 시작됐나 봐.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놈이 의사가 됐어요. 자, 아들 몇 명이야? 둘이고 둘 다 의사가 된 거지. 아들은 2명밖에 없어. 우리 요거 앞에 있는 걸 꾸며준다고 했지. 이 두 사람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했지.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했지. 그에게는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 강사인 아들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지. 오케이? 이해돼? 쉼표가 있을 때 뭐 해준다는 거야? 쉬어주는 거야. 잠깐만.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용법? 쉼표 찍고 관계대명사 따라 나왔어. 계속 따라 나왔기 때문에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 겁내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얘야. 드물게 나오는 게 얘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것만 연습해. 쉼표가 나왔을 때 뭐 한다? 쉬어준다. 쉬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놈이 딱 네 놈이야. 누가 없는지 봐. 누가 없어.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필기할 때도 관계대명사의 가장 대표 주자는 누구였어? 대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대시 쓰는데 대시 없지? 결국 쉼표 다음에 누구는 못 쓰는 거야. 대금지. 대은 전치사 다음에 대금지, 쉼표 다음에 대금지 2개가 있어. 워낙 많이 대를 쓰니까 2개는 제한해 놓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지. 그것이지. 그때 그곳에서 해봐. 그 사람, 그것, 그때 그곳에서인데 그때 그 사람이란 영화도 있었잖아. 봐봐. 다 그게 관계대명사를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나중에 영어 작가가 되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면서 그때 그 사람이란 영화도 만들잖아. 봐봐. 자, 봐봐. 그 사람, 그것, 그때 그곳에서인데 얘만 시험 문제 낸다. 왜 그런 줄 아니?
얘는 선행사가 사람이어야 돼. 얘 사물이고 얘 시간 장소인데 얘는 앞문장 전체나 부분이래. 뭐라고 했어? which만 앞문장 전체 부분. 자, 쉼표 찍고 나오는 거 무슨 용법? 자, 정리한다. 계속적 용법. 해석 방법 쉰다. 해석 방법 뭐야? 쉰다. 그 다음에 자, 쉼표 다음에 죽어도 금지한다.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부분을 받을 수 있다. 끝이야. 응? 잡을 준비하자. 노웅리 선배가 KT 건을 따냈구나. 그럼 나한테 연락해요, 진짜. 아니, KT가 온라인 사업본부가 한 3개야. 비타에도. UAE.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다네. 아, 그 하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나는 이미 그 이투스 계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할 수가 없었지. 자, 동사 찾아. 동사 찾아. 자, 보여? 쉼표 찜표 나온 놈 두 놈 보이지? 기차. 그 기차는 take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 나오면 뭐라고 했어? 필요하다 걸리다라고 했어. 그곳에 도착하는데 겨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그 기차가 quicker, 빠르다라고 했지. 뭐보다? 버스보다 빠른데 쉬어줘? 버스는 take 3. 그럼 이때 3가 뭐야? 3시간 걸리기 때문이란 얘기지.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지? 자, 그 다음 I took the letter. 이때 take는 가지고 가다야. 나는 그에게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which에다 세모쳐. which의 선행사가 힘이야 편지야? 편지지? 쉬어줘. 그것이라고 하면 되지. 그 편지를 그는 threw aside. 내던져버린 거야. 옆으로 던져버린 거야. 내동댕이 쳤다지? Instead of reading. 읽지도 않고. to. 잠깐만. to 하면 자 봐. 이건 알지? From A to B가 있어. A가 출발이면 B는 목적지지. 자, 이 to가 목적 결과야. 뭐라고 했어? From A to 출발, 목적, 결과지. 결과적으로 여기 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to 원즈 다음에 감정 명사가 나오면 우리나라 측에서는 뭐뭐하게도라고 얘기를 해. 잘 봐, 여기 봐. 뭐뭐하게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잘 봐. 그녀가 시험에 합격한 게 뭐야? 원인이 돼서 나에게 놀라운 감정이 일어난 결과지. 우리나라 수거 측에서는 뭐라고 해? 뭐뭐하게도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어떤 감정이 나한테 생겨난 거지. 원인 결과지. 요거 일단 적어놔. 요거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봐봐. 다 알고 있는지. 이건 한 번쯤 외워야 돼. 한 번쯤 그냥 외운다기보다도 자, 우리나라 책에서는 수거 책에서나 시중 모든 참고서가 뭐뭐하게도라고 하는데 내가 본 7차 교과서 딱 한 놈만 이걸 원인 결과를 이렇게 구별해줬어. 그 책이 탁월한 거예요. 글을 논리적으로 이렇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잘했다는 거야. 수고를 외운다는 관점이 아니라 자, to my surprise는 뭐겠네 그러면? 놀랍게도겠지. to my relief. 다행스럽게도겠지. 안도한 거니까 이건 뭐야? 실망스럽게도. sorrow. 이게 뭐야? 서러워. 스러러워. 우리말도 스러러워. R 사운드가 W 굴러갔지. 슬프게도 안타깝게도야. 얘가 뭐야? 우리나라 영안사전 다 틀렸어요. 이거를 놀랍게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영어가 무지하다는 지를 드러낸 거고 일본 책 베꼈다는 징후예요. 메이가 어떤 기원 바램이야. 기원이나 바램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해요. 우리나라 영안사전 놀랍게도 다 지워버려요. 내가 써준 거 적어줘. 일본 책 그대로 베껴서 그래요. 저 to my dismay는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 해설책도 보면 저걸 놀랍게도라고 엉뚱한 해석하는 책들이 있어요. 사전 보고 그대로 베낀 거지. 자, 봐봐 이제 그러고서 이제 결론 내려. 수거로 뭐뭐 하기도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상관없는 거. 왜? 투가 결과라는 건 나중에 외워져. 자, 지금 봤던 문장 봐봐. 나는 그에게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자, 그가 읽는 대신에 내동댕이 쳐서 그게 나에게 뭐 한 거야? 나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준 거지? 놀랍게도 읽지 않고 내동댕이 쳤다나. 자, 뭐 하는 거야? 나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주었다나. 똑같은 거지. 설령 이 수고는 못 외워도 방어 능력은 생긴다는 거지. 단, 뭐만. To one's dismay. To my dismay는 뭐야?
아쉽게도 안타깝게도라는 뜻 챙겨놓으라고 해서 그 다음 80번 오늘 하면 80번까지 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만 내려다자. 자 나봐. 관계대명사 쉼표 찍고 나오는 걸 우리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 계속적 용법인데 누구는 죽어도 못 써? 쉼표 다음에 대 절대금지. 따라해봐. 쉼표 다음에 대 계속적 용법은 절대금지야. 그 다음에 휘치를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후는 사람, 휘치는 사물, 외는 시간, 외월은 장소인데 휘치는 왜 조심하라고 했어? 앞문장 부분이나 전체인데 지금 이게 바로 이거야. Democratic decision. 민주적 결정은 majority vote. 이게 뭐야?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져. 휘치에다 세모쳐. 자, 민주적인 결정은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based on 뭐뭇에 근거를 두다 기반을 두고 있다는데 어떤 사상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judgment of many. 다수의 판단이 뭐보다? that of few에서 대시 가리키는 게 뭐야? 소수의 판단보다. that은 대명사지. 누구를 받는 거야? decision. 소수의 판단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지. 질문. 그럼 질문. 이때 휘치가 majority vote만 받는 거야? 앞문장 전체를 받고 있는 거야? 앞문장 전체가 좀 더 의미적으로 낫지. 자, 민주적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생각, 즉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다수의 판단이 소수가 내린 판단보다 더 낫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뭐야?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에 관한 개념 정의의 글이지. 글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설명문이지. 내가 작년 중후반 이후부터 5월달, 6월달 교육과정 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내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래 나는 수능 영어를 하면서 논설문과 설명문을 구별 안 했어요. 그러다 6월 교육과정 평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자 논설문과 설명문을 구별해. 질문. 논설문과 설명문은 어떻게 달라? 요지가 있으면, 이쑤시개가 있으면 논설문이야. 주제 제목 묻는 문제는 설명문도 쓸 수 있어. 하지만 요지, 이쑤시개 묻는 거 있지. 필자의 주장,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논설문이야. 우리가 흔히 보는 백과사전은 거의 대부분 뭐가 돼야 돼? 설명문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설명문이지. 그러다가 이 뒤에 반박이 나오면 글의 흐름이 바뀌겠지. 그런 논리적인 글을 독해를 이제는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명한 책이 하나 번역된 게 있는데 그 책은 나도 어려웠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나도 못 읽었는데 걔가 그 알티세의 징후적 독해라는 개념을 썼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상징이나 기호나 그걸 갖고 징후적 독해를 하고 체코 출신이에요. 체코인데 체코 출신인데 하버드로 가가지고 하버드에서 영화 비평하는 애예요. 야, 체코 같은 나라에서 인재난 거지? 근데 왜 나는 안 불러주냐, 하버드가? 예일이 불러서 그러나? 자, 갔어? 이제 오늘 이 정도?